진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썬미니스트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표이신 김정환 목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목사님. 네. 특별히 지난 월요일이요? 네. 저희가 세미나를 했잖아요. 목회자 네. 세미나. 목사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클래스 액트라고 네. 동성애 교육을 중재하기 위한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가지고 미주류 사회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했는데요.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영적 싸움이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지, 그 합법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또 그 길들을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 이런 길도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받습니다. 네. 지금 클래스 액트, 동성애 교육을 중지하기 위한 클래스 액트 서명이 7월까지니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미지복음 방송 213-381-1190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네, 함께 나오신 손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야를 저희가 오늘은 좀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조쌤입니다. 조 선생님 또 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조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름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소개 좀 하시죠. 네, 저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 선교사고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양의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단체 이름은 그냥 IX라고 가명으로 하는데요. 인터서브에서 파송받아서 뱀 전문가로 파송받아서 비즈니스 애즈미션 전문가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기독교 기업을 세우는 국제 펀딩 기구, 컨설팅 기구 리더십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또 네. 이렇게 북미주에서 생활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대학교하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잠깐 있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MBA랑 PhD를 마치고 경영학과를 마치고 2000년부터 이제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근데 개인적인 질문에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교수 사역이 재밌으세요? 아니면 이런 전문성 있는 선교 사역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게 더 본인한테 맞으세요? 네, 일로 하니까 다 적당히 재밌고 적당히 지루합니다.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가장 행복하죠.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이제 참 귀한 일을 지금 전문성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기름 부어서 이제 쓰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우선 좀 소개를 할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슈아 비즈니스 스쿨, Raising a New Generation of God's People in Business World 라는 주제로, 비즈니스에 관한 학교를 특별히 이번에 이제 준비하셨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11년부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세우고 네.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목적은요. 사실은 지금 현대의 도시들은 다민족 그리고 다문화가 모이는 거대한 선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각을 깨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교사적 삶을 산다고 할 때에 비즈니스의 세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로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또 복음 전도로 나누는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깨우는 그런 주말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 초점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성도님도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다 하시면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비즈니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자영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켓 이코노미에서 그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관계에 모두 다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되고요. 네. 사실은 가정주부분들도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월드뷰를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게 주목적입니다. 네. 이번에 그 강사님들이 또 귀한 분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는데 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6주 과정 중에요. 첫 주하고 마지막 주에 참여하게 되고요. 서명구 교수님은 지금 메릴랜드 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부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이 강사로 오시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민성욱 교수님도 강사로 오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테스트머니나 그 간증들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네. 저희 셋이 주강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주 과정이고 매주 네. 토요일 날 하는 것이고, 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장소는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그 203호, 204호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그렇게 하죠. 여기에 뭐 등록비가 좀 있나요? 네, 등록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90불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식사비하고 간식, 교재 비용으로 6주 과정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연락을 이 학교에 대한 연락을 좀 원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주시면은 우리 김선 집사님, 네, 714-321-0777 일로 하시면 자세한 좀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교가 참 중요한 학교. 왜냐하면 그 세계 선교 흐름에 있어서 지금 그 비즈니스 선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한 분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 비즈니스 선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 학교를 또 이렇게 오픈하시는데 그 강의 내용을 좀 잠깐 요약을 해주시면 어떤 강의 내용들이 있나요? 네, 6주 과정 가운데에 강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리소스들을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관리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쓸 것인가?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이 세계 선교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특별히 전통적인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는 선교 기업들하고 어떻게 리소스를 나눠서 같이 동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4가지 주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용어상 아까 처음에 이제 뱀이라는 그 BAM을 그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에 가니까 그냥 이거를 뱀이라는 표현이 좀 그 동물 뱀 비슷해 갖고 듣기가 좀 거북해서 그런지 밤이라고 또 거기선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 뱀에 대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그 용어라든지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운동은 선교 사회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선교사들이 특별히 중동권 그리고 중앙아시아권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 비자 이슈라든가 재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인들과의 컨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네.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포 미션. 네. 비즈니스를 그냥 가장으로만 하는 거죠. 비자 받으려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로잔에서 그 글로벌 싱크탱크들, 그러니까 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150명이 2년 동안 토론을 하고 2004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용어를 비즈니스 as 미션, 뭐냐 하면 네. 비즈니스를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도구가 될 수가 없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삶과 복음 전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어를 비즈니스 as 미션이라고
정의하게 됐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약자로 BAM을 보통 비즈니스 선교의 약자로 BAM을 쓴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비즈니스 선교가 우리 그 전 세계 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모든 그 선교 단체라든지 또 선교사님들이 점차로 이제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선교의 그 성서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어떤 비즈니스 선교의 형태가 그 성경적으로 있을 텐데 그걸 좀 공부하셨죠? 예, 어떠세요? 네. 네. 예. 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중요한 신학적 배경은 제 생각에는 라이프 애즈 미션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미션과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급격히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컨텍스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네.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하나는 그리스 성경이 있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디아스포라 주들이 네. 각 도시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그리고 네. 로마 제국에 이어지면서 로마 황제가 꿈꾸고 있었던 어떤 그 아이디얼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 다민족 다문화들이 함께 공존해서 사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굉장히 많은 인공 도시들을 북아프리카와 미노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이 세우고 다민족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미리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자연 발생적인 도시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도시들도 있었고요. 가이사리 빌립보나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만든 도시들이고요. 네. 기존에 있던 도시들은요. 예를 들어서 다마스커스 같은 도시들 네. 또는 카이로 같은 도시들은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그리고 건축물들을 만들므로써 다민족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고요. 네. 그런 배경 가운데에 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미 그 대도시들 가운데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됐죠. 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그리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그 선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지금같이 그 로마 제국하에서는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노방전도가 안 되는 시대였죠. 안 되는 시대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 기독교인인 것이 알려지면 모든 재산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개종을 거부할 때는 죽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 복음 전도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었냐 하면은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네.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4세기 때에 로마 제국 전체를 국교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삶의 형태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본받고 네. 이게 이제 살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밀라노 칙령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그 재산까지 환원을 해주는 거로 그때 네. 했었죠. 네, 몰수된 재산들을 다 돌려줬죠.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이런 그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내놓고 이제 드러내놓고 신분을 드러내놓고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교회라는 그 이름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 이름이 원래 그 마켓 플레이스 시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는 그 4세기까지는 그렇게 눌렸다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그런데 그 중세 정도에서는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교권이 강했고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근데 왜 최근에 이 비즈니스 미션이 다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나요?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초림 때에 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다민족과 다문화들이 모임으로써 복음이 자연스럽게 타민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요. 네. 1900년대 이후로 다민족, 다문화의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이 세계의 도시화 문제를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1900년대 초반부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100만이 넘던 도시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도시는 동경과 북경이었어요. 네. 미국에도 없었고 유럽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가 됐을 때 19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지난 한 4, 50년간에 지금 뭐 수백 개의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고요. 네. 그들의 절반이 이제 동양에 존재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북미에 있는 도시들은 이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그런 다민족, 다문화 대거 도시가 등장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되었다면은 지금의 대도시는 사실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마켓 이코노미의 거대한 돈 때문에 돈과 커리어의 성공을 쫓아서 모든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이런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로 꼽힌 도시가 뉴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LA는 일본 동경의 다음으로 5번째로 세계에서 있는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네. 이 도시 가운데는요, 이미 많은 민족들과 많은 문화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계관이고 네. 동력이고 동기가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네. 로마 제국이 세웠던 우상 숭배와 그런 의식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과 저항했기 때문에 그들의 빛과 소금이 드러났던 것처럼 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의 논리 가운데 물론 많은 부분이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그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구속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에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950년대 이후에 지금 뭐 메가 도시들이 지금 메가 시티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세계 선교의 어떤 전략이나 흐름에 한동안 그 게이트 시티라고 관문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계 100대 관문 도시 해서 전략적으로 지도에 그 포인트를 만들고 그쪽을 그 얼반 미션으로 이제 포커스를 저희가 뒀었죠. 2000년 초에 그 세계 선교 트렌드의 하나가 그 얼반 미션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얼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는 돈이 목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돈과 그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세계관들입니다. 돈도 네네. 있고요. 네. 또 쾌락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문화들이 이곳에 인간 문화들이 도시에 다 집중됩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런 것들도 기회들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교육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하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같이 삶을 어울려 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열려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요거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 조금 더 좀 정의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 비즈니스 하면 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돈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데, 그 만모니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한인 지금 선교가 막 이제 비즈니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지금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 선교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케이스, 아주 현장에서 있는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강의하시고 전문으로 개발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경영에 대한 그 미숙함이라든지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도 예, 선교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들이 좀 편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요번에 그 JBS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슈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분들을 포커스로 해서 갑니다.
근데 이 뿌리는 사실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지 일과 컨택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사실은 저는 돕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비즈니스를 막상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논리들, 예를 들면은 한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내 돈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의해서 네. 관계를 쉽게 만들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또 돈을 배분하는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종업원들이나 아니면은 공급업체들 이들을 대할 때 또 정부를 대할 때에 사람을 중심으로 영혼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는 것이죠. 네. 비즈니스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보자면 사실 비즈니스의 출발은 섬김입니다. 네. 고객을 섬기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다른 섬김과 다른 것은 유지 가능한 형태로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financially sustainable하게 한 번 하고 그만두는 네.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을 financially sustainable하게 하는 방식이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줄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 비즈니스 세계관 가운데에는 그런 그 사람을 섬기겠다는 가치는 사라지고 투자자들의 재정적인 이익들을 확대시키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가치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그것을 머리로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속 안에 정말 믿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적 실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들을 삶에서 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일단 비즈니스의 목적이 프라핏이잖아요. 그 프라핏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또 선교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복음과 사랑과 섬김 이것인데 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 하나의 비즈니스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교를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대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초창기라 뭐 이렇게 성공 사례가 많이는 없지만 그 이런 양립이 될 수 있는 그 성공 사례들이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 사례는 태국 북부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네. 그 전에 아마 나눴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선교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다가 80년대예요. 네. 개척하러 가셨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전체 그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매춘업과 연관이 있다는 건지 알게 됐어요. 네. 여자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 파는 거죠. 네. 10살 뭐 그 안팎되는 애들을 태국 방콕 지역에 파는 그렇죠. 거하고 연관이 우리가 있고 말하는 섹스 트래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휴먼 네. 트래피킹 네, 이제 네, 그런 네. 이슈인데 그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그리고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전체가 이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도시 전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보석 가공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1,500명 가량이 모여 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됐습니다. 아, 네, 그 대단하군요. 전체가 이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제 이 사례는 요르단에서 있는 사례인데 네. 이건 이제 외국 분들이 하시는 사례예요. 네. 근데 그 지역에는 이제 장애자들이 어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의 그 네. 그걸 제대로 믿지 않아서 벌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소외돼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데프들이죠. 네. 그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 말하지 장애자들하고 못하는 사람. 네, 네. 그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올리브 나무를 가공해서 네. 기념품들을 만드는 그런 샵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그렇군요. 사례들도 있고 그런 네. 사례들이 그 제가 지금 현재 펀딩 기구에서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그 기업들만 해도 한 21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면서 동시에 우리 비즈니스 스쿨이
이제 내일부터 6주간 사랑의 교회 장소에서 그 비즈니스 조슈아 비즈니스 스쿨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인으로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좋은 기회가 되니까 좀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사 중에 한 분이시는 우리 조샘 선교사님 모시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좀 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전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뭐 특히 LA 지역에 있는 한인 성도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일터에서 또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동역을 할 수 있는지 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뭐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더라도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저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돈키호테와 같이 그 무모하신 분이시던지 네.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지고 그리고 그 책임을 어깨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정적인 성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비전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6주 동안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조슈아 비즈니스 스쿨이 열립니다. 이건 사랑의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네, 사랑의 교회에서 호스팅은 하고요. 네. 진행은 센터 포 비즈니스의 센터 포 뱀에서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좀 참석하시고 등록비는 90불이고 그 교재와 간식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일단 40명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선 집사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321-0777 네, 열로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선교 흐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시고 준비하시고 그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샘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자주 오셔서 귀한 강의 많이 부탁합니다. 네, 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귀한 기회를 주신 복음방송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